안녕하세요. 사회를 가르치는 오선생 사오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이도세오에서 루브릭을 작성하고 성적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이도세오를 이용해서 루브릭을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브릭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루브릭에 대해서 이제 몇 차시에 걸쳐서 할 예정인데요. 저는 루브릭이 교사들의 평가 업무를 대단히 쉽게 만들어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은 저는 이제 미리미리 하고 그때그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미뤄뒀다가 한꺼번에 일 닥치면 이제 하는 스타일인데요.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들은 그 학기 말에 수행평가를 미뤘던 수행평가를 한꺼번에 채점하느라고 되게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이제 그렇게 되죠. 학생들은 수행평가 채점 결과 언제 나오냐고 이제 계속 물어보면 다음 주에 가르쳐 줄게 뭐 이렇게 미루면서 겸연쩍어 하기도 하고요. 제가 이제 평가 채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 원래 미루는 성격이기도 하지만, 미루는 사람들은 미루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제 잘 못할까봐 불편한 것들을 회피하고 싶은 경향 때문이겠죠. 왜 불편한가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이제 채점하고 학생들에게 점수를 알려줬을 때 학생들이 성적 이의 신청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제 잘 기억이 안 난단 말이에요. 어디서 감점을 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점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맞았다고 했는데 뒤에서 가면 갈수록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게 되기도 하고, 또 앞에서 틀렸던 것 같은데 뒤에 거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다시 앞으로 돌아오게 되게 되면 어떤 거는 고쳤고 어떤 건 안 고쳤고 다시 보는 것도 힘들고 이제 막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기 싫다. 업무량이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이제 안 하고 미루다가 이제 학기 말에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쉽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이제 개수 세기, 그래서 프린트 검사 같은 거, 포트폴리오라고 쓰고 프린트 검사라고 읽는 그런 거. 그래서 빈칸 빠진 게 몇 개인지, 쓰라고 했던 거 안 쓴 게 뭔지, 몇 개인지 이제 이런 거 개수 세기. 그 다음에 일제식 지필평가죠. 이제 학생들에게 논술형 평가라고 쓰고 단답식을 포함한 서답형 지필평가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행평가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막 채점하다 보면 애들 안 쓴 애들 있으면 고마워라 이러면서 나쁜 교사입니다. 아무튼 그게 이제 하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수업 따로 평가 따로 되는 경우도 많고, 수업과 평가가 일치하기 위해서는 지필평가 중심의 평가는 지식 위주의 수업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식 위주의 수업을 하죠. 진도 열심히 나가고 동그라미 치고 4개, 5개 뭐 외워라 뭐 이거 이렇게 하고 연습을 시키고. 근데 이제 이 지식 중심의 평가, 다시 말해서 이제 지필 평가 중심으로 할 경우 이런 것들은 사교육에서 사실 준비가 가능하잖아요. 대표적으로 수능이에요. 그렇죠? 수능은 사교육에서 이 수능 문제 유형만 준비해 주시는 전문 강사분들께서 잘 준비를 해주기 때문에 학생들은 사교육을 통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험을 학교 수업에서 열심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는 놀고 수업 시간은 자고 집에 학교에 가지고선 학원 가고 뭐 인강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사 말을 잘 들을 필요도 사실 없어지게 되고, 이런 것이 이제 공교육이 무너지게 되는, 붕괴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평가를 쉽게 하는 것은 공교육의 여러 문제를 해결해주는 중요한 해결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과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과정평가가 공정하고 또 자주 이루어지게 된다면
또 그 교사의 평가를 상급학교 진학에서 중요한 요소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학생들은 교사와 수업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는 못하겠죠. 이 평가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자세하게 다시 한번 영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를 쉽게 하는 것은 교사를 다양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아까 말했던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미루려고 하는 그렇다고 생각만 하더라도 이제 불편하고 업무가 과중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학생들은 어떻게 썼을까? 학생들은 얼만큼의 작품을 만들어냈을까? 얼마나 발전하고 성장했을까? 이런 기대감도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평가를 쉽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 평가를 쉽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제 생각엔 루브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7차 시 때 봤던 자료예요. 제가 이제 작년 2학기 때 했던 10학년 통합사회 평가 척도인데요. 평가 영역. 금융생활 설계라고 하는 평가고 학생들이 이제 재무설계 파트를 공부하고 생애 시기별로 금융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였어요. 저는 이 수행평가를 거의 매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자신의 인생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도 한 번쯤 쭉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어느 시기에 뭐에 투자하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제 어떻게 살겠다 이런 것들 중심으로.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척도안을 만들지는 사실 저희 교사들이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연수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로 교육부에서 교육과정 평가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좀 참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성취 기준 뭐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하기도 해서 이제 대략 이렇게 만들죠. 생애 시기별 금융 포트폴리오를 작성했는가. 시기별로 금융 포트폴리오를 작성하는데 안정성이 아니네요. 그죠? 황금성, 수익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는가. 시기별로 소득 및 지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는가. 이제 이렇게 남들 모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뭐 나쁘지 않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배점을 0에서 4까지를 주게 되는데 생애 시기별로 어떻게 작성해야지 4점이고 어떻게 작성해야지 0점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죠. 그것이 이제 교사를 힘들게 하는 거죠. 누구는 4점 주고 누구는 3점을 주는데 글씨를 잘 쓴 것 같고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분량을 보고 주는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이 평가 요소를 만들었던 그 이유에 합당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4점을 주고 어떻게 해야지 2점을 주는지를 보기가 어렵죠.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채점 일관성 유지하기 어렵고 성적 이의제기 가능성이 커지게 되고 다시 말해서 이제 평가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과 같이 루브릭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직 루브릭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루브릭은 이제 여기가 이제 행이죠. 행로라고 하고 요거가 열이죠. 이제 컬럼이라고 하는데 행에다가는 여기 있는 평가 차원 또는 평가 요소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열에다가는 수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애 시기별 금융포트를 작성하는가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생의 시기를 중요한 이벤트를 중심으로 4개로 나누어 보는 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근데 그걸 생각해 보는 것은 자신의 생애를 설계하는 데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근데 4개를 구분하였지만 그냥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만 하게 되면 그 기준을 자기가 중요한 사건들, 그러니까 이벤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감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금융 포트폴리오를 작성했는가? 그냥 작성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융 자산의 종류를 뭐 저금이라든지 아니면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등등 이런 10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을 지금 이용하고 또 자산관리 원칙 아까 얘기했던 안전성, 황금성, 수익성에 맞춰서 이제 평가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적절한 상품 지금 나와 있는 상품들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4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라도 누락이 되게 되면 이제 부족하게 되면 1점을 감점할 거고 2개가 부족하게 되면 2점을 감점하겠다는 얘기죠. 근데 세 번째는 생애 시기별로 주요한 소득, 소비 계획을 하였다. 근데 이제 하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부족하다. 이제 내용이 부족하다는 것이 조금 애매할 수 있지만 이제 단순하게 나는 월급으로 받을 것이다. 뭐 이렇게만 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가 원하는 것은 이제 진로와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나는 무엇을 통해 가지고서 월급을 받을 것이다. 사업을 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누락한 시기가 있거나 그 내용이 부족하게 되면 이제 감점을 하겠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제 채점이 굉장히 편해요. 좀 이따가 이제 제가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아이패드를 이용할 때 더 편하고요. 뭐 맥북을 이용하든 뭐 아이폰을 이용하든 다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요 말을 만드는 것은 힘이 들어요. 요 말을 만드는 것은 요 말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요 루브릭에 대해서 평가와 루브릭에 대해서만 다시 몇 차례에 걸쳐서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그때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그냥 아이도세오에서 이 루브릭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루브릭의 구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아까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행위는 평가 차원 또는 평가 요소로 가는 것이 들어가고요. 로라고 하죠. 아이도세오가 9.0으로 지금 베타 버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받아보면서 버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한글 메뉴 한글로 이제 메뉴가 뜨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뭐 로우라는 말들을 꼭 뭐 컬럼 이런 말들을 쓰지 않아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 8.8까지는 지금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에는 평가 수준으로 하게 되고 이 평가 수준은 원하는 만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평가 수준과 평가 차원이 만나는 부분에 이제 평가 기준들이 들어가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아이도세오를 열어놓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도세오로 루브릭을 작성하기 앞서서 먼저 엑셀로 한번 루브릭을 작성을 해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이것은 9학년, 그러니까 한국어로 따지게 되면 중3 사회 2에 나오는 도시 배우고 나서 한 수행평가인데요. 이렇게 4가지의 평가 요소, 평가 차원이 있고 3가지의 5, 4, 3이라고 하는 평가 수준이 있죠. 그래서 도시와 관련된 적합한 주제를 선정하였는가는 이제 주제에 적합한 도시를 선정하였다를 바꿔서 5점, 4점, 3점 이렇게. 그다음에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조사.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도시 문제 해결. 그다음에 보고서 형식 이렇게 4가지의 항목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가 기준, 그러니까 평가 요소와 수준에 맞는 것들을 작성하면 되죠. 제일 먼저 요 맨 왼쪽에 있는 가장 만점을 이렇게 작성을 잘 해놓게 되면 그 아래 단계 감점 대상이 되는 것들 그 중에 다 뭐가 누락되거나 부족하거나 이제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그래서 먼저 3가지 주제에 적합한 도시들을 선정했다. 2가지 주제, 1가지 주제 이렇게 기준을 주게 되는 거죠. 도시에 맞는 자료를 2가지 이상 제시했다. 2가지를 제시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자료의 신뢰도가 낮거나 자료의 정보량이 부족하거나 또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뭐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관계가 없다거나 뭐 적절하지 않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브릭을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든 엑셀에 만든 루브릭, 뭐 아래 한글에 만든 뭐 루브릭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제 총점이나 성명 이런 것들을 써놓고 학번이나 성명 이런 거 써놓고 또 총점 이런 거 써놓고 이걸 출력을 하겠죠. 출력을. 그래서 이제
25명씩 4개 반이다 그러면 뭐 100장을 출력을 한 다음에 이제 학생들 이름 써놓고 학번 써놓고 여기다가 이제 체크 하게 되면서 몇 점, 5, 4, 5, 5, 5 하나 1점 빠지니까 19 이렇게 채점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19를 다시 엑셀 수행평가 뭐 엑셀 파일이든 아니면은 라이스에서 다운받은 것이든 거기다 이제 입력을 하겠죠. 이게 대단히 불편해서 이제 차라리 그냥 보고서에다가 점수를 써놓고 그쵸? 학생들이 낸 수행평가지에다 점수를 써놓고 그냥 입력하는 게 더 편하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루브릭은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 교육청에서 루브릭을 정책적으로 확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실패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너무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도세오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그 루브릭 관련 어플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여기 보게 되면 전체 메뉴에 보게 되면 그레이드 타입스 앤드 루브릭이라고 하는 성적 관리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메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레이드가 있고 루브릭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레이드에 있는 다양한 것들은 여기 있는 다양한 것들 뭐 요렇게 만드는 거 또 그러니까 요건 뭐냐면은 95점 이상 95% 이상이면 20점, 90% 이상이면 19점 뭐 이제 요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주는 그런 것들. 예. 요런 식으로 70% 이상이면 20, 뭐 60% 이상 18 요런 식으로 이제 점수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레이드 말고 이제 루브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루브릭을 만들 수가 있어요. 루브릭을 만들고 나서 이제 10학년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9학년은 2학기 때 한 반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10학년 수행평가 이렇게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고 이제 요거 한번 잘 만들어 놓게 되면 매년마다 사실 업그레이드 해가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고생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플러스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new grade type이 있고요. 이제 우리는 루브릭을 만들겠죠. 루브릭.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컬럼이 요 평가 수준이었잖아요. 하나, 둘, 세 개니까 이제 세 개로 만들고요. 로가 평가 요소, 평가 차원이라고 불렀던 것 네 가지였잖아요. 그쵸? 네 개로 만들겠습니다. 요거는 그 크기예요. 크기는 적절하게 조절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텍스트 그 정렬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금 헷갈리는 게 여기 이름을 써야 되는데 이름을 어디다 썼는지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은 여기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써볼까요? 도시조사 보고서 이렇게 쓰게 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OK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먼저 평가 요소를 만드는 거예요. 평가 요소를. 그래서 여기다 타이틀에다가는 주제 선정 뭐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텍스트에다가는 이제 관련된 내용을 적는 겁니다. 뭐 답한 주제 선정 뭐 이렇게요. 네. 그 다음에 done 하게 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 자료 수집. 그 다음에 텍스트에다가는 주제 관련 자 이렇게 되고 세 번째는 도시 문제 해결. 도시 문제와 해결 방안 제시. 그다음에 보고서 형식 지역 조사 보고서 형식의 형식 이렇게 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평가 수준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3단계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우수 그다음에 제일 잘한 게 5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5 이렇게 줍니다. 5.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보통 이렇게 4 그리고 여기다가는 미흡 포인트 3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는데 조금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아까 만들어 놓은 엑셀에서 좀 붙여 넣기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세이브를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도시조사 보고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죠. 자, 보게 되면은 요 위에 있는 테스트는 요것이 제대로 이렇게 클릭이 되는가 확인하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채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엑스포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방금 만들었던 요 엑셀이 제가 전에 만들었던 것을 내보내기 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공유할 수도 있는 거고요, 사실. 그 다음에, 뭐 학습지라든지 아니면은 평가계획서라든지 낼 때 이렇게 엑셀로 만들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근데 이렇게 만들었으면 요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다시 클래스로 와 볼게요. 클래스로 와서 중3 사회 3학년 3반으로 들어볼까요? 자, 3학년 3반으로 가게 되니까 이렇게 학생들이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요렇게 플러스 눌러서 어세스먼트 눌러가지고선 평가 항목 만드는 거 해봤잖아요. 도시, 조사, 보고서 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항목들을 폴더로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하고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루브릭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조사 보고서 만든 것을 이렇게 가져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가져오게 돼요. 가져오게 되면은 아까 만들었던 네 가지가 뜨죠. 자, 점수 입력은 얼마나 쉬운가 하면 강달 학생에게 점수 입력을 할 때는 여기 루브릭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클릭을 해요. 그럼 이렇게 아까 만든 게 나와요. 그러면은 이상 없네, 이상 없네, 이상 없네, 오케이 하고 던 하면 이렇게 들어가죠. 또 두 번째 학생도 이렇게 더 하게 되면 들어가죠.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하나하나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주제 선정했네. 그 다음에 자료가 하나 부족하네. 해결 방안이 적절하지 않네. 그대로 붙였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점수가 어디서 감점이 됐는지, 무엇을 잘하고 못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가지고 전부 다 점수를 갖다가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이제 점수를 어떻게 입력을 하면은 쉬운가 하면은 뭐 사실 보고서 형식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는 학생들 같은 건 다 만점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복사해 가지고선 올 아래로 쭉 집어넣게 되면 이제 이렇게 답이 들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놀라운 게 있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평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지만, 평가는 뭐 선발의 기능도 있지만, 누가 1등인지를 따지는 것도 있지만, 피드백의 기능이 있죠. 사실 평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보충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평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평가 피드백에 대한 것이 대단히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너무 부끄럽지만 제 영어 발음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영어 발음이 아주 구리죠. 하지만 이 영어 발음이 그래도 미국에서 한 몇 개월 어학연수 했던 영어 발음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그 어학연수 할때 라이팅 수업을 하고선 쓰라고 해서 이제 써서 제출하게 되면 계속 피드백을 해줘요. 첨삭을 한 4번 정도 이렇게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실력이 좀 늘긴 하죠.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기엔 교사의 주된 업무는 그 피드백인 것 같거든요. 이 피드백을 학생들에게 일일이 주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장에 출력을 해서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출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요거입니다. 자, 여기 위로 된 요거 이제 보통 쉐어 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여기 보게 되면은 학생 레포트가 있고요. 자, 여기서 옵션으로 여기 가게 되면은 그레이드북이 있어요. 그레이드북에 컬럼이 있고요. 컬럼 중에 컬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평가 항목들, 평가 영역 중에 어떤 걸 선택하거냐. 근데 우리는 이제 도시조사 보고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보여주겠다라고 하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인클루드 루브릭을 자세하게 보여줄 거냐, 그것을 넘버로 보여줄 거냐, 아니면 텍스트로 보여줄 것이냐, 이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텍스트로 보여주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러한 보고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와 관련해서 몇 점을 받았는지, 어디서 감점이 됐는지를 알 수가 있죠. 이것을 엑스포트 하게 되면요. 먼저 한번 볼까요? 프리뷰로. 이러한 보고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그 평가에서 내가 몇 점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뒷장에는 구체적으로 내가 받은 점수의 그 항목별로 몇 점에 해당이 됐는지가 이렇게 나와요.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두 번째가 나오겠죠.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미흡한 것도 나오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고스란히 출력을 앞뒤면을 해줘서 학생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학생들이 이의 제기를 잘 안 해요. 내가 이 부분에 이렇게 됐구나 하긴 하는데 굉장히 겸손하게 와요. 굉장히 겸손하게 와서 어느 부분에서 정보량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가요? 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에 대한 대비도 저희는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학생이, 권보들 학생이 열심히 했는데 조금 디테일이 부족해가지고 감점이 됐어요. 근데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다가 어노테이션, 주석을 다는 거죠. 예. 열심히 하였지만 정보가 정확하지 않음, 뭐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여기서 스튜던트 레포트, 그 다음에 옵션에 가서 include annotation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annotation.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엑스포트를 하게 되면은 미리 한번 볼게요. 네, 권보들 학생 보게 되면 여기 아까 썼던 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왜 감점이 됐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 포함이 됐어. 이렇게 대답하기가 쉬운 거죠. 자, 그래서 요 루브릭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브릭을 얼마나 쉽게 만들고 얼마나 쉽게 점수를 매길 수가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학기 초가 되니까 이제 미뤘던 방학 내내 놀다가 미뤘던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만들고 있으니까 선생님들 열심히 보시고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루브릭을 만들고 점수를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이도세오를 통해 학생들에게 다양하게 피드백을 주고 생기부 기초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